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정말 김정은이 살아있는지, 아무 일 없는지, 진짜로 위독한지, 뇌산지, 식물인간인지, 권력을 잃었는지 정말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과연 뭐가 진실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정말 위독한가? 북한 당국의 가짜뉴스 공작 실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김정은 건재하다라고 해서 이제 신변 이상설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문정인 이 외교안보 특보도 마찬가지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문정인 특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 27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최근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김정은에 대해 그는 살아있고 건재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3일부터 원산에 머물고 있다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금까지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라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은 수술 후 회복 중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전했고, 다른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 신변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며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어 평시 상태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이 국방부 장관, 우리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지금 준전시 상태에 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부는 평시 상태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계속 북한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또 김정은이 13일부터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 그리고 함경남도에 군 시찰 중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제 국민일보, MBC 이런 데서 쭉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방부 대변인이 국민일보 기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국민일보에서 조금 국방부에서 필요한 이야기 좀 보도를 좀 합니다. 자, 뭐라고 보도를 했냐.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이후 보름째 자맹을 이어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원산에서 함경남도로 이동했으며 군부대 시찰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을 전후해 측근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함경남도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라면서 김 위원장이 이 지역 군수공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 중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김정은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를 방문해 곧 이루어질 신형 미사일 또는 방사포 시험 발사를 참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정은은 전용 열차로 원산에 왔으며 원산에서 함경남도까지는 전용 차량인 벤츠 S600 풀만 가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대변인이 국민일보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국방부 대변인이 좀 필요한 그런 기사를 국민일보에서 좀 써주는 경향이 그동안 왕왕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정은은 전용 열차로 원산에 왔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함경남도까지는 전용 차량인 벤츠 S600 풀만 가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건 이제 조금 유동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곧 이루어질 미사일 또는 방사포 시험 발사 참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측근들하고 함경남도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군부대와 그 군수 방산업체 등을 이제 시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최고 사령관, 최고 지도자가 아주 왕성하게 지금 국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죠.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홍보는 전혀 없죠.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상하다 하냐면 우리 한국 정부발 김정은 건재론 설명이 안 되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있어요.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대규모 입국한 중국 최고의 의료진에 대한 좀 석연치 않은 점, 그리고 찔러도 아무 반응 없는 평양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사진, 영상 없는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열차든 벤츠든 간의 이동수단에 대한 미스테리, 그리고 경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그런 1호 행사 VIP 참석 경호 상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의료진이 한 50명이 특별기편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게 코로나 전염병 이거 해주기 위해서, 서비스 해주기 위해서 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물타기가 싹 들어왔죠. 그런데 전염병 관련해서 50명의
의료진을 데리고 가면서 특별기 지금 현재 전기편이 없으니까 특별기를 사용했다 치고, 그런데 대외연락부장 같은 이 외교관계의 최고위층이 의사 50명을 이끌고 코로나 때문에 갔다. 이거 좀 믿어지십니까? 자, 여기 있는 의사라고 하죠. 인민해방군 제301병원. 저도 이제 베이징에 가서 여기 지나가 봤는데 뭐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천안문에서 쭉 서쪽으로 가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의 중앙군사위 총후군부 소속의 의료기관입니다. 인민해방군 의과대학과 함께 운영되는 중국 최고의 의료기관 중의 하나로 연간 490만 건의 외래 응급 진료와 19만 명의 입원 환자, 그리고 9만 건의 외과 수술을 담당하고 시진핑의 주치의를 비롯해서 당과 군 고위 간부의 건강관리를 총괄합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관련한 전담 의료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지금 현재 군인, 그리고 이제 최고위층에 대한 그런 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로나 관련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의료진 50명을, 아니 500명도 아니고 대외연락부장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한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면 500명, 1000명도 아니고 50명 데리고 가면서 대외연락부장에 가서 생색낸다? 이거는 뭐 좀 안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간호사관학교 생도들, 졸업생들 전부 지금 대구에 갔었고,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는,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의관으로 입대한 사람들 전부 우리 대구로 다 갔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갔죠. 그런데 겨우 50명 데려가면서 최고위층인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해 갔다? 코로나 때문에? 그거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김정은 심혈 질환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핵심적인 거예요. 찔러도 아무 반응 없는 평양이에요. 뭐냐? 바로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드론으로 해서 전단지를 평양에다 뿌린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9일 밤 파주에서 출발한 드론 한 대가 평양에서 대북 전단 1만여 장을 살포하고 낙하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GPS로 추적한 결과 이번에 띄운 드론이 평양 시내까지 정상적으로 비행한 후에 전단을 살포하고 현지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했다. 단체 관계자는 평양에 드론과 전단이 낙하한 후에도 열흘 넘게 대남 선전 매체가 일제히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 신변 이상 등 내부에서 정권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거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지금 뭐 저 파주에서 기구에다가 풍선에다가 달아서 그 풍선이 평양까지 사실은 못 날아가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조준 사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예 드론에다가 전단지 10,000장을 넣어가지고 평양까지 보내서 GPS로 확인하게 평양 갔다 이거예요. 평양까지 보내서 낙하를 시켰는데 아무 반응이 없죠.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지금 전단지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그 대북 단체 처벌하라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이 말은 뭔가 지금 통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후로 지금 평양은 사재기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평양이 지금 사재기 아주 극심하다라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엄청난 전단지를 평양에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또 사진 그리고 영상이 없는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보면은 최고 지도자의 혁명활동 그래가지고 항상 김정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하는 그 면이 있거든요. 그 최고 지도자의 혁명활동이 지금 전혀 영상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4월 21일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이 60회 생일을 맞은 쿠바 주석에게 생일 축전을 보냈다. 이런 동정 보냈고요. 또 23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보내온 태양절 축하 메시지에 답신을 보냈다. 이런 내용. 그리고 태양절 축하 메시지 4월 15일인데 그걸 지금 일주일 후에 답신 보낸 것을 4월 23일 날 보도를 했다. 즉시 지금 답신을 보내실 텐데 그 말은 하도 김정은 어디 갔냐, 지금 중태다, 위독하다 이러니까 이제 이때 겨우 없는 말 지금 지어내서 하는 것은 아니냐 싶고요. 우리 한 거 지도자 동지 이름으로 한 거 아무거나 하자.
라고 해서 한 거 아니냐 싶고요. 4월 26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삼지연 시의 건설에 참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라는 메시지, 사진도 없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원산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 노동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라고 하면서, 아니 이 정도로 지금 애민하고 있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이 최고 지도자가 노동자들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야죠. 원산에 지금 있다는데 원산 갈마지구 노동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면서요. 그러면 직접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야 우리 지도자분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진은 없고 메시지만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하다못해 앉아서 사인이라고 또 하고 있는 모습, 감사 인사를 전하면 감사 인사, 뭐 축하 메시지라도 적고 있는 모습, 이런 거라도 사진 찍어서 보여줄 텐데 그런 거 일절 없어요. 그 말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숨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 쓸 그런 상태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문제없다, 지방시설 중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너무 안 맞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열차를 타고 원산에 갔다라고 지금 우리 당국자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원산에 있는 김정은 전용 역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자,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은 13일부터 원산에 머무르고 있다, 원산역에 전용 열차 정차 중인 것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열차를 타고 원산에 갔다라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야기를 한 것을 국민일보는 보도했어요. 그런데 38로스, 미국 존스 홉킨스대 38로스 연구소는 계속 이제 민간용 상업위성을 가지고 북한 내부 사진을 찍어서 북한 관련한 연구를 발표하는 데가 아닙니까? 거기는 위성 사진 확인 결과 15일까지는 원산역에는 전용 열차가 없었다. 21일과 23일 촬영 사진에서만 전용 열차가 발견됐다 이거예요. 21일과 23일. 그러니까 21일 이전에는 전용 열차 없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전용 열차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내가 여기 있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의 북한의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김정은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아예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행위, 이게 김정은의 경호 원칙하고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러 보여준다. 왜냐? 이때 김정은 6호설이 확 나왔고, 이제 우리 4월 15일 총선 끝마치고 북한으로는 4월 15일 태양절이었죠. 태양절 날 4월 13일 날 태양절을 이틀 앞에 두고 원산에 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극단적으로 높은 이 북한의 형편상 김정은이 김일성에 대한 이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통치에 유리하죠. 그런데 그 이틀 앞두고 일부러 평양을 비우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가지 않고 원산에 갔다? 그런데 기차 타고 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38로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차 그때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기차를 보여줘요. 내가 여기 있다. 왜? 그 시기부터 한국에 6호선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국 정부는 원산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4월 18일 무렵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원산에 있다 라고 물타기를 확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갖다 놓고 원산에 기차를 갖다 놓은 것은 아니냐, 일부러 사후에. 그러면서 벤츠를 타고 지금 저 강원도에서 함경도로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열차를 타고 그럼 원산에 정말 갔을까? 자, 또 국민일보에서는 열차를 타고 원산에 갔다라고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자, 열차를 타고 갔다? 열차가 말이죠, 평양에서 이렇게 순천, 고원 거쳐서 원산으로 가려고 하면은 240km예요. 240km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지금 북한의 철도 여건상 시속 60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4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죠. 이런 경로를 과연 택했을까?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놔두고 과연 그렇게 택했을까?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불과 6km 떨어져 있는 특각에 자신의 별장이 있는데, 비행기 6km, 비행장에서 6km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기거하러 가면서 일부러 열차를 타고 갔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내용이 많고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거예요. 벤츠를 타고 강원도에서 지금 함경도로 갔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말이죠. 도로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은 자 경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중국인 사업가를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이 중국인 사업가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고속도로로 알려진 평양 원산 고속도로는 총 172km인데 아침 7시에 승용차로 출발해 오후 4시 넘어서 도착했다. 평균 30km 속도다. 라는 거예요. 평균 30km. 여기가 평양 원산 간 고속도로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도로예요. 여기 뭐 중앙선도 별로 없고 아주 그냥 이 파인 곳이 많은 이런 곳을 최고 지도자가 평균 30km면 뭐 김정 같으면 그 벤츠 타고 한 60km 속도로 갔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거 대여섯 시간을 갖다가 승용차 타고 60km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갔겠습니까? 안 갔겠죠. 그러면은 지금 또 원산에서 신포로 지금 뭐 신포 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군수시를 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신포 185km인데 여긴 또 이거보다 도로 사정이 더 안 좋죠. 왜? 이 상태가 북한에서 제일 좋은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 중국인 사업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거보다 훨씬 안 좋은 도로 사정에 185km의 거리를 간다? 그러면 시속 50km 잡아도 이것도 3시간 넘게 가는 거예요. 3시간 넘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로 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또 아주 결정적인 모순점인데 경호 원칙에 어긋나는 1호 행사예요. 북한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전개된 것이 확인됐으며 지도층 참관용으로 보이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선덕비행장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지금 전개해 있고 여기에 고위층 참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김정은이 저기서 짠 하고 나타나서 저 미사일 발사하는 거 보겠구나 라고 분석을 했고 그게 벌써 지금 3일, 4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 지도자가 해안선에 있는, 해안 가까이 있는 선덕비행장에서 이미 4일, 5일 전부터 자신의 동선을 노출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김정은이가 여기 온다면 하루 전날 그냥 참관대 바로 설치해버리죠. 판단할 수 없게끔. 어떻게 4일, 5일 전에 이렇게 예고편을 이런 식으로 때리겠습니까? 안 맞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경우는 하지 않아요. 하물며 북한이 언제나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할까요? 북한이 지금 군부 탈탈 털고 장군들까지 탈탈 털고 해서 언제 어디서 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선덕비행장에 우리뿐만 아니고 북한 이 지역 해당 군부들이 보기에 이거 1호 행사하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 자, 그러면 동선을 우리 한번 체크해보자. 선덕비행장까지 언제 올리면은 이런 비행기 타고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지대공 미사일 또는 뭐 대공포 쏴버리자. 만약에 암살을 한다면 아니면은 자 차를 타고 이런 식으로 올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복시키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고를 사전에 하는 1호 행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북한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하는 말이 너무 다릅니다. 자, 우리 한국 정부는 김정은 건재 확실하다.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확실한 게 아닌데 미국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미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죽거나 무력화됐다고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걔 지금 죽거나 무력화돼 있어. 그게 아니라고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스뉴스하고 25일 날 4월 25일 날 그런 식으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 정보당국자 CIA죠. CIA 당국자가 역시 27일 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 중이다. 결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된 바 없다. 그래서 계속 뭔가 유동적인 어떤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재 확실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쫓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김정은이 정말로 건재할까? 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겁니다. 김정은 6.5설 이후에 서쪽 지금 미국이 집중적으로
비행기를 띄우고 있어요. 정찰기를.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RC-135W 리벳 조인트가 오산 비행장을 이륙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서쪽 쪽에 뭔가를 듣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김정은이가 여기 있다면 동쪽 지역으로 가서 작전해야죠. 그래서 지금 항적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이런 정보 소스들 중에서 리벳 조인트 같은 이런 전략 감청 정찰기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 항적 정보가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안 보는 상황에서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공개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쪽만 가고 있어요. 뭐 성동격선가.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영 지금 우리 정부의 발표하고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호설 속에 무너지는 리더십입니다. 그 윤상현 지금 무소속 의원이 됐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윤상현 의원이 일주일 내에 판가름 난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말 믿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더 오래 자꾸 이런 식으로 숨겨서 버틸 수가 있을까? 지금 이제 4월 15일 그 어간부터 지금까지 김정은뿐만 아니고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룡해, 김여정, 박봉주, 박정천, 당, 군, 내각, 최고 수반들 아무도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과연 북한이 정상일까요? 정상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정말로 쿠데타 발생했을까? 저는 그건 또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합니다. 왜냐? 군이 지금 비상 걸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이 쿠데타가 일어났으면 우리 군이 비상이 걸렸을 텐데 비상은 또 안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럼 도대체 뭘까? 계속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